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경북 청도군이 올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청도의 옛 중심이었던 읍사무소 부지에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이 들어서고 쇠퇴해 가는 인근 시장 상권을 살리기 위한 개선 사업도 함께 진행됩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경북 청도군 고수리 일대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대상지로 선정돼 새롭게 단장됩니다. 내년부터 4년 동안 166억 원을 들여 본격적인 개선 사업을 벌입니다. 지난해부터 세 차례 공모에 도전한 끝에 사업 추진에 성공했습니다. 청도 군을 봐서 발전도 좀 될 것 같고 개발된다면 어느 점에 낫겠지. 우선 현재의 청도 읍사무소를 허물고 12층 높이의 공공임대주택을 세울 계획입니다. 1층부터 4층까지는 경북 최초의 영상미디어센터와 아이돌봄센터 등 복지공간이, 위층에는 100가구 정도의 행복주택이 들어섭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둥지가 될 예정입니다. 또 100년이 넘은 바로 앞 청도구시장과 골목길도 새로 정비해 주변 상권을 살리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군청이 옮겨가면서 쇠퇴하기 시작한 청도의 옛 중심을 다시 살려보자는 취지입니다. 주변의 상권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활동하는 인구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완공이 되고 임대주택이 활성화되면 주변의 상권이 이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살아나지 않을까. 청도역 인근의 오래된 급스탑을 활용해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도 꾸미기로 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계기로 해서 청도읍을 시작으로 해서 국외면에 순차적으로 접목을 해가고서 청도의 환경을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환경으로 꼭 한번 바꿔볼 계획입니다. 이번 뉴딜 사업으로 오랜 기간 침체됐던 마을이 새 활기를 얻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인 문경 점촌 1, 2동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이 지역 활동가로 직접 참여하면서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현장을 전병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추억의 뱀주사위 놀이 강의가 한창입니다. 도시재생 놀이 활동과 양성 과정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15명의 놀이 활동가들은 총 4주 동안 40시간의 놀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료증을 받은 주민들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더 많은 놀이들을 접해보고 협동심을 기르고 마음과 몸이 건강해졌다는 것. 저도 역시 같이 이제 선생님들이랑 놀이를 하면서 이제 몸과 마음이 정말 많이 건강해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사실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역전이나 또는 시장에서 놀이마당이 펼쳐질 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짜고 이런 역할을 해서 시장에도 활력이 넘칩니다. 문경 중앙시장 안에 라디오 부스를 만들어 음악과 사연을 읽어줍니다. DJ는 청년 상인이 맡았습니다. DJ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상인들 또는 고객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게 이제 DJ를 할 거고요. 이제 있었던 일 그런 것들을 이제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소규모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지역 활동가는 총 50여 명. 이들은 올해 전문 교육을 마치고 내년 도시재생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골목 활성화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점천역 앞도로는 전선 지중화 사업이 80% 이상 끝나 문학의 거리로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에는 놀이함을 설치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점천 문화자원을 활용한 1975 광부의 거리와 점천 타임스퀘어가 지어집니다. 내년에는 이제 본 사업으로 문경시와 이제 경상북도 그리고 국토부에서 내리는 예산을 가지고 부지 매입을 좀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 안에서 어떤 컨텐츠를 운영을 할 건가라고는 가지고 주민 제안 및 공모를 받을 것이고 그런 하드웨어적인 건축물에다가 주민들이 제안하는 공모 사업을 협치시킬 것이냐.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이제 내년 주된 목적 사업이 될 거고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지역 주민이 활동거로 나서는 소규모 재생 사업부터
내년부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대규모 사업까지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올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된 또 다른 곳이죠. 안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안동 용상동은 무려 3번의 도전 끝에 얻은 값진 결과라는데요. 올 초부터 작은 사업을 하나씩 추진하면서 기반을 다지고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의욕도 높아진 덕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주거, 문화, 상권이 한자리에 모인 안동의 새로운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라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신혜 기자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일구는 마을 텃밭. 지난해까지 빈 집터였지만 새로운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직접 농사지은 고구마를 주변 경로당에 나눴습니다. 주민들은 다른 지역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견학도 다녀오고 직접 바리스타 교육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올 초부터 조금씩 시작한 작은 사업들이 마침내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는 발판이 됐습니다. 용상동이 3번의 도전 끝에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앞으로 4년 동안 136억 원이 들어갑니다. 일반 근린형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다른 지역과는 좀 특징이 있는 것은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이미 2억 4천을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두를 해서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이제 진행되는 점에서 전체 67개 점포 중 30%만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창고나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맛들이에 타운은 문화 콘텐츠 공간으로 바뀝니다. 빈 상가들을 사들여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이나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작업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맛들이에 타운 뒤쪽 마을 골목에는 걷고 싶은 보행자들을 위한 도로가 생깁니다. 곳곳에 꽃밭과 벤치도 두어 길을 걷다가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빈집터는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가꾸고 주민들이 직접 꾸미는 장터나 축제 공간으로도 쓰일 예정입니다. 용상동이 예전에는 굉장히 활기가 넘쳤던 그런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쇠퇴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예전에 그 활기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특히 여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재능을 다시 이렇게 발굴하고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이 지역의 어떤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용오름을 위한 원기 회복 용상. 이번 도시재생 사업의 슬로건처럼 용상동이 안동의 주거, 문화, 상권을 아우르는 새로운 복합 공간으로 태어나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달 31일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군 공항을 끼고 있는 대구 동구 주민들도 이젠 민사소송이 아닌 법의 적용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상금은 줄고 부동산 규제만 늘어난 악법이라는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률안 통과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대구 동구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도 값진 성과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민사소송 절차 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피해 받는 만큼만 어느 정도만 해주시면 참 고맙겠는데 이건 일종의 사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아니에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내놓은 비용 추계서를 보면 지금까지 소음대책 지역 주민 1인당 월 평균 28,000원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을 시행하면 이 금액에서 21.4%가 줄어든 22,000원을 1인당 월 평균 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시민단체는 주민들 의견 하나 묻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10년 전 민사에서 월 3만 원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10년에 그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을 감안할 경우에도 최소 20% 이상은 지금 올라온 물가를 반영을 해서 이 법에 출발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조항 자체를 넣어놓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군공항 소음법 통과로 소음 영향도를 측정해 1, 2, 3종으로 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1종엔 군사시설만, 2종엔 공장,
3종엔 중공업 지역과 상가만 건축이 허용됩니다. 기존 고도 제한도 있는 데다 건축 행위까지 제한받으면 지역 개발과 부동산 경기까지 침체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공군, 미군 비행장이 있는 광주와 수원 등의 시민단체들도 반발 목소리를 내면서 분쟁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교육부의 임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주대 관선이사 정보가 최종 선임도 되기 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주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지원노조는 이와 관련해 교육부의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경주대학교 법인인 원석학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 결과 50건이 넘는 불법 행위가 밝혀져 기존 이사들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새로운 관선 이사를 임명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구 이사진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선 이사 4명이 사임했습니다.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관선 이사 명단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주대학교 교수협의회는 구 이사진 가운데 2명이 선임 예정인 관선 이사를 포함해 현재 파견된 관선 이사에게 이사회 개최를 금지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자체보다도 어떻게 공식적으로 결정되지도 않은 새로운 임시이사에 대해서 당사자인 우리 현재 법인이나 학교에서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고, 특히 내용 증명으로 발송된 개인정보는 교육부 관계자가 임의로 넘겨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진상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가 임시이사 선임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줄 때 조회가 다 끝나고 기간으로 통보할 때 확정된 사항만 통보를 해주지 그 전에 어디 뭐 유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를 못해요. 저는 장담컨대 우리 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선임 예정인 관선 이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결국 긴급 이사회는 취소됐습니다. 경주대 직원노조는 구 이사진들이 이사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학교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피나는 노력으로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오히려 이제 학교를 세우신 구재단 쪽에서 이 학교를 고사시키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학교를 위한 길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선이사 체제 이후 학교 비전을 새롭게 수립하고 도약에 나선 경주대. 구 이사진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내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시 신청사 유치 신청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중구와 북구, 달서구, 달성군까지 지자체 4곳이 신청서를 내는데요. 신청사는 어느 지역으로 옮겨가게 될까요? 이제 최종 결정은 시민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시 신청사 유치를 위한 마지막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달성군을 시작으로 북구와 중구, 달서구도 6일 접수 마감일에 맞춰 신청사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사 건립추진 공론화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유치 서류를 국토연구원에 보내 3주에 걸쳐 사실 여부를 따질 예정입니다. 접수를 받은 서류들을요, 이제 검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민평가단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좀 정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제 공은 시민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전문가 10명과 시민단체 10명, 그리고 8개 구군에서 각각 29명씩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을 합쳐 모두 252명의 시민 참여단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공정하다고 하는 것은 절차를 미루어 보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의 수용성이 굉장히 높고, 또 이 결정이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신청사 예정지 평가 항목은 상징성과 접근성,
토지 적합성 등 모두 7개. 시민참여단은 2박 3일 동안 후보지 현장 시찰과 토론 등을 통해 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길 예정입니다. 여기에 과열 유치 행위로 인한 감점을 적용해 최종 점수를 냈을 때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 이전지로 결정됩니다. 저마다 우리 지역이 최적지라며 신청사 유치에 안간힘을 쏟아온 4개 구군. 시민들은 과연 어디를 선택할까요? 최종 이전지는 오는 12월에 발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구시청에 새 역사를 쓰겠다며 뛰어든 지자체들의 유치 열기는 정말 대단했는데요. 이른바 답정로 후보지 연구 용역부터 각종 집회, 길거리엔 현수막까지 난무했습니다. 이제 이런 유치전이 무색하게 지자체들은 최종 선정만을 조용히 기다려야 하는데요. 어떤 후보지들이 나와 있는지 김성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뜨거웠던 유치전을 뒤로 하고 이제는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지자체들. 경제성과 상징성 등 모두 5가지 항목의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최종 건립지가 선정됩니다. 가장 먼저 주사위를 던진 달성군은 화원읍 설아리에 있는 LH 홍보관터를 내세웠습니다. 달성군의 땅을 무상으로 내놓을 예정이어서 건립 비용이 덜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구 전체 지도를 봤을 때 중간쯤에 있어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구는 100년이 넘는 현 시청의 긴 역사를 강조합니다. 워낙 오랜 기간 한 곳에 있다 보니 지금의 시청 위치가 대구의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시내 한복판에 있어 접근성이 좋다는 것도 하나의 큰 강점입니다. 옛 경북도청에 이어 시청별관이 자리한 북구는 이미 확보된 넓은 땅을 자랑합니다. 현재 절반 이상의 대구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시청을 옮기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란 입장입니다. 대구시가 땅을 2년 안에 모두 사들일 계획인데다 X코선 노선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교통 입지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서구는 10년째 비어있는 옛 두류정수장을 꼽습니다. 시 소유 땅이라 바로 공사가 가능한 데다 옛 도청터보다도 넓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 9군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인 57만 명이 살고 있어 시민 편의가 커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1년 가까이 치열하게 펼쳐진 신청사 유치전. 대구시청의 새 역사를 쓰게 될 장소가 어디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댐은 비가 많이 올 때는 수해를 막고 가물 때는 마을에 생활용수를 공급해주지만 건설 비용이 많이 들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지난 2012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에서 꼭 필요한 댐은 의견을 수렴해 정부 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봉화군이 올해 원주의 원주천 댐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규모 댐 건설에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봉화군 춘향면 애당리 주변을 흐르는 웅곡천과 원로천. 애당 1리 마을은 두 하천이 합류되는 곳에 있어 비가 많이 올 때면 물난리로 심각한 피해를 입던 곳입니다. 특히 지난 2008년에는 8명이 숨지고 이재민 240여 명이 발생했고 재산 피해도 250여억 원에 달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작은 규모의 봉화댐이 건설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댐 사업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물난리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데다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럼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지금은 각 농가에서 지하수를 먹는 농가가 많아요. 항상 또 공급이 되니까 단수가 되거나 가물 때 물 걱정 안 해야 되고. 근데 마을 용수 같은 경우는 대개 가물면 물이 없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소방차가 와서 물을 공급해주고 그런 예가 가끔 있어요. 봉화댐은 높이 41m, 길이 266m 규모로 물 300여만 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500억 원. 전체 사업비 중 90%는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지난 2012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에서 필요한 댐은 정부 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결과입니다. 전국에서는 올해 봉화댐과 강원도 원주천댐이 첫 사례입니다.
봉화댐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봉화댐은 생활용수 1일 150톤, 하천 유지용수 1일 3,300톤을 공급하는 사업이어서 본 사업을 통하여 보화군 중앙면 애단위 일원의 홍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뭄과 식수난 등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봉화댐 건설은 이달 중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5년 뒤인 2024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지자체마다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최근 출산장려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올해 경주시의 주민등록 인구수는 25만 5,448명, 5년 전보다 6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는 832명으로 지난해보다 30% 감소했습니다. 경주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출산 장려금을 대폭 확대 지원합니다. 기존보다 최대 7.5배 늘었습니다. 첫째 아이에게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도 당초에 이제 제가 10만 원에서 지금 30만 원으로 바뀌었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10만 원씩 12번을 줬거든요. 그걸 지금 현재 20만 원씩 1년 240만 원이면 2배로 금액이 이제 정액한 거예요. 셋째 아이는 기존에 저희가 20만 원에서 12개월을 지원하던 것을 지금은 50만 원. 50만 원을 3년 지원하게 되면 1,800만 원. 이제 아주 큰 폭으로 지원금이 증액됐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 출산 장려금이 적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기저귀 등을 지급했던 출산 축하용품은 20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도 만들어 각종 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고 문화공연 관람료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과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등 인구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산과 구미, 포항 등 경북도 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임 여성의 결혼 건수가 적은 경주시. 결혼식 비용까지 지원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액의 4%를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경북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지역화폐 도입에 나섰는데요. 대구시도 뛰어들었습니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구 8개 구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구시도 지역화폐 발행 계획을 내놨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300억 원 규모로 시작합니다. 대구시는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초기 투자 비용이 더 들더라도 종이 상품권이 아닌 모바일 앱을 통해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앱카드에 할인된 금액을 충전하고 기존 체크카드처럼 사용하면 됩니다. 할인율은 최소 6%부터 그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9만 4천 원을 충전하면 실제 10만 원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가 가능한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쇼핑센터나 유흥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시스템 구축 등 총 사업비로 국비 12억 원, 지방비 15억 원, 총 2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올해 안으로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내년 2월쯤 명칭 공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영천에 미래형 자동차를 체험할 수 있는 공원이 조성됩니다. 경상북도와 영천시, 대구대 퓨처 모빌리티 랩스가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대구대학교 영천 지역 내에 미래형 자동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신기술을 VR로 체험할 수 있는 가상 체험존 등을 꾸밀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6월 기본 계획 수립 후 2021년 실시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 자료가 꼭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인구 가구 등에 관한 자료는 특히 더 중요한데요. 전국 모든 가구의 기초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2019 가구 주택 기초조사가 오는 25일까지 진행됩니다.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고시원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 현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시행됩니다.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4개 구군의 공식 유치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미 과열 양상을 보였던 만큼 시민 참여단 구성과 평가 작업이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이슈토크에서 전반적으로 점검해보겠습니다. 백경열 경향신문 기자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구 신청사 유치전에 뛰어든 4개 구군부터 살펴보죠. 지난 6일 최종 신청을 마쳤다고요? 네, 그 연내에 그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추진을 해서 네. 그 건립 위치를 정하겠다고 밝힌 게 연내였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일정에 초읽기가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청을 모두 다 했기 때문인데요. 4개 구군청이 예상했던 대로 신청을 했고요. 네. 지난 6일에 신청사 유치 신청을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로써 이제 그 신청사 최종 예정지는 12월 중순쯤에 시민참여단에 의해서 좀 결정이 되게 됐습니다. 네.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져 있잖아요. 네. 거기서 지난달 16일부터 3주간 신청사 후보지를 공개 모집했고요. 네. 이달 1일에 달성군이 먼저 접수를 했고 6일에 달서구와 중구, 북구가 이렇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기존에도 예상이 됐던 곳이고요. 후보지도 예상됐던 곳입니다. 그 달성군이 신청한 곳이 가장 넓은데 네. 화원읍 설아리 현재 그 LH 대구경북본부 분양 홍보관이 있는 땅이 있는데 이 부지를 요청을 했고요. 20만 4천여 제곱미터로 네.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달서구가 요청한 예전 두류정수장 부지가 15만 8천여 제곱미터고요. 그다음에 그 북구가 신청한 옛날 그 경상북도처 네. 이전하고 난 다음 터인데요. 12만 3,400여 제곱미터가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대구시청 위치 중구가 이 현위치에 지어야 된다고 요청한 게 2만 1,800여 제곱미터가 됩니다. 네. 후보지 신청 자료에 이제 그 사실관계 여부를 이제 그 전문 연구기관이 좀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국토연구원에서 하게 됐고요. 네. 앞으로 한 3에서 4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만들면은 이 자료를 시민 참여단이 이를 참고해서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각 필지별 특징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앞선 4곳 모두 이제 각자의 장점을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우선 달성군의 경우에는 화원읍 설아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LH 홍보관이 있었던 곳을 터로 잡았습니다. 네. 이 달성군의 땅인데 이걸 무상으로 내어놓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구광역시의 8개 구군 가운데 달성군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48%입니다. 네. 이 가운데 대구광역시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을 이 달성군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중구는 필지가 작은 대신에 오랫동안 시청이 있었고 그리고 경상 가명이 있었던 곳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중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교통 편의가 용이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북구청의 경우에는 이 경북도청이 있던 자리에 지금 대구시청 별관을 이미 쓰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시청 공무원들이 현재 대구시청사보다 조금 더 많은 인원이 현재 별관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대구시청 별관 자리를 그대로 재개발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비용도 적고 이 부분은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용이하다라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 교통 입지의 경우에는 엑스코선이 도시철도 엑스코선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달서구는 10년째 지금 비어 있는 두류정수장 예부지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 이 땅이 대구시 소유이기 때문에 네. 추가로 들어가는 매입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네. 그리고 달서구가 대구 지역 구군 가운데 가장 많은 57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시민 편의를 위해서 이 달서구가 최적지다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안에 결정이 나게 될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장소가 되든 대구시 청사가 옮겨지게 되면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역사가 좀 쓰여지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유치전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래서 최종 신청서 제출을 앞두고 4개 구군의 눈치 싸움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도 좀 되짚어 보죠. 대구에 이제 가셨으면은 그 지역을 다니시면은 네.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좀 불법 현수막이 엄청 많이 붙었었고요. 네. 후보로 나왔던 그 구군들이 서로를 좀 비방하는 이런 경우도 좀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또 공무원이 그 해당 공무원이 출근길에 또 유세하는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좀 기억나는 것만 좀 보면은 아파트 안에 홍보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그 조그만 화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상영을 하는 그리고 네. 뭐 구청 엘리베이터, 구군청 엘리베이터는 뭐 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거기서 이제 우리 구가 신청사를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담아서 영상을 냈었고요. 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신청사를 이제 건립하겠다는 열망을 담아서 그런 문구가 적힌 단체 옷을 만들어서 네. 공무원들이 다 같이 갇혀 있기도 하고 휴대전화도 연결음이 있어요. 거기에 그 신청사를 유치하는 그런 내용의 연결음을 따로 만들어서 네. 그걸 또 다 공무원들이 다 공유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다. 뭐 이렇게 봐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 네. 그래서 좀 과열이 되다 보니까 공론화위원회에서 좀 약간 그 일을 제재하는 그런 시도도 좀 있었고요. 실제 네. 어떤 사례가 좀 많이 밝혀지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과열되는 양상이 있으면은 조금 이제 또 시청에서 공론화위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좀 민감한 내용이 발표됐다 이러면은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시청 앞으로 몰려가서 시위를 하는 적도 많았습니다. 네.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모여서 단체 시위를 하는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네. 부지 선정을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라 이런 촉구문을 따로 만들어서 발표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았고요. 그런 좀 불만을 좀 숨기지 않으면서 이런 좀 공정하게 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많이 한 상태였고요. 또 이제 특정 지역에 어떤 내정 시설이 많이 불거졌어요. 이 네. 관련해 가지고도 대구시장이 어떤 입장을 내놔라 뭐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 하여튼 좀 신경전이 계속 치열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인 것 때문에 당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벌칙 카드를 내밀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고지됐는지 또 이것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도 좀 알아볼까요? 네, 그 유치 행위가 과열될 것이 뻔하다라는 네. 것이 예상되어서 이 공론화위원회가 애초부터 이 과열 경쟁에 대해서 벌점을 주겠다라는 걸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이 방송 신문의 유치 광고와 전단지 배포, 또 현수막이나 입간판, 그리고 이 단체 행동, 서명운동이나 삭발식 등에 대해서도 이 벌점을 주겠다라고 이 강력히 경고를 했었는데요. 네. 허용된 유치 행위도 좀 있었습니다. 네. 신문이나 방송 광고 10번, 그리고 구군 소유 건물 내 홍보물 부착, 또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홍보하는 것은 허용을 하고 지정한 게시대와 이 구군청의 청사 외벽에는 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지 신청 예정지에 현수막을 20장까지 부착하는 것, 그리고 차량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까지는 허용을 했습니다. 네. 이 기구나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요청 후에 24시간 이내에 시정하게 되면 벌점을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네. 저도 그렇고 백 기자님도 그렇겠지만 이 해당 구군청의 공무원들이랑 통화를 하면 통화 연결음 다 이제 신청사 홍보로 바뀌어져 있거든요. 네. 이것도 다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허용된 유치행위라고 하더라도 타 구군청의 그 유치와 관련해서 비방하거나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이것은 허용하지 않고 감점 대상으로 잡았거든요. 네.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회의에서 과열 유치행위로 인한 이 제보 접수 건수 43건 가운데 37건을 감점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 가운데 보면 중구가 3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네. 달성군이 2건, 북구가 1건이었는데요. 네. 이 감점 범위를 보면 건수당 2, 3점 또는 뭐 1점까지 이 건수에 따라서 감점 점수가 매겨지게 되는데 네. 공론화위원회 쪽에서 이 밝힌 걸 보면 이 시민참여단에서 이 감점 행위와 관련해서 감점은 30점까지 두겠다라고 네. 했거든요. 이걸 보면 중구의 경우는 34건이잖아요. 1점씩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감점 최대치를 이미 받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감점 범위 자체가 경북도청 새로운 신청사를 결정할 때 1위와 2위가 11.7점밖에 차이가 안 났던 만큼 이 감점이
아무래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렇게 공론화위원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연내 이전지 확정을 목표로 잡지 않았습니까? 우선은 실현 가능할 전망인데 어떤 과정이 좀 남아있나요? 일단 그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서류 접수가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각 지자체가 제출한 4개 지자체가 제출한 서류를 좀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네. 그 본인의 이제 지자체가 좀 유리하다 이런 네. 내용들을 다 밝힌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주장이 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이런 네. 좀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 파악 작업을 앞으로 한 3주에서 4주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문가들이 이를 정리하는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벌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시민 평가단을 구성하는 일도 좀 함께 좀 진행이 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네. 250만 명, 약 250만 명이라고 대구시 인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거기서 한 250명 정도를 선정을 하거든요. 네. 좀 대표적인 이제 그 연령이나 지역별로 낭배를 다 통해서 250명 정도를 고르고요. 무작위로 골라서 좀 약간 공정한 그런 시민 평가단을 구성을 하겠다는 게 일단 공론화위 쪽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시민 평가단이 꾸려지면 이제 각각의 지자체를 지금 팩트 체크하고 있는 이 자료를 검토하면 이 자료를 참고를 해서 평가를 네. 하게 되고요. 네. 그 중에서 그 평가를 하게 되고 다음 달 중순쯤, 그러니까 12월 중순쯤에 최종 발표가 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을 통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인터뷰 영상도 잠시 보고 오시죠. 우리 대구 지역사회로서는 처음 해보는 그런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 방법을 신청사 입지 결정에 도입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역량을 믿고 가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어떤 신청사를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은 시민의 상상력으로, 또 어디에다가 이것을 지을 것인가 하는 것도 시민의 판단으로 철저하게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대구시 신청사를 지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간의 입장이었고요. 뭐 그런 취지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단계별 설계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결정되면 그 신청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짓는 작업이 남아 있는데 그것도 역시 시민의 뜻에 따라서 시민의 상상력으로 할 겁니다. 입지가 결정이 되면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신청사를 이제 설계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예산 또 뭐 나머지 부분들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될 테고요.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한 2025년경에 가면 그 신청사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 신청사 추진위는 최근까지 여론조사 등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감점을 부여하는가, 그리고 또 이 과열 유치 경쟁을 자제시키는가 네. 이야기 때문에 사실 말이 많았습니다. 그 앞서 봤던 김태일 공론화위원장님은 악역을 지금 자처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가 일부 자치단체가 신청사 건립에 관한 여론조사를 계획하고 이 결과를 활용하려 한다면서 자제를 요청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여론조사하면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도 있지만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따라서 여론조사 자체가 홍보활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유리한 이야기를 담아서 여론조사 문항을 만들고 이걸 특정 자치단체가 하게 되면 이 자신들의 활동, 유리한 점을 알리기 위한 홍보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사실을 왜곡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이 경계한다는 게 이 공론화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이 여론조사 또한 과열된 홍보의 하나로 판단해서 이렇게 자제시키겠다는 건데 각 지자체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도 앞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대구시 신청사 유치와 관련한 이슈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처음부터 이 시민의 참여를 강조해 왔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이 최종 유치 지역 결정도 시민 평가단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꾸려질 계획인가요? 네, 앞서 250여 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252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네.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살펴보면요. 표본 추출을 하게 됩니다. 전체 인구 250만 명을 가지고. 그래서 면접 조사를 통해서 구 군별로 29명씩을 선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 29명씩 232명이 이제 무작위로 선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해서 각 10명씩 해서 네. 20명을 더하게 되는데 이렇게 더하게 되면 252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민참여단은 앞으로 그 2박 3일간에 선정이 되면은 2박 3일간 합숙을 하게 됩니다. 네. 1일차에는 후보지를 한번 가보고요. 직접 가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네. 2일차 때는 어떤 자료들을 그 기존에 나왔던 제출된 자료들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서로 토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각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점수를 집계해서 예정지 발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최종 발표할 때는 선정평가에는 공론화위원회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공론화위는 지난달 11일에 장소적 가치와 어떤 랜드마크 그리고 잠재력 등 7개의 평가 세부 평가 항목을 마련을 했는데 이 시민참여단 252명이 각자 평가한 점수를 합산해서 1000점 만점으로 그러니까 경북도청 이전할 때와 마찬가지로 10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네. 최종 후보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지가 최종 후보지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네. 이로써 15년간 표류했던 대구 신청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청사 유치로 인한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 이 관공서, 특히 시청사가 있는 곳을 찾게 되는데요. 네. 이 기본적으로 대구시 신청사가 어느 장소로 가든 간에 행정의 중심지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또 이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는 것은 대구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숫자가 이게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 찾아오는 민원인들까지 더하게 되면 상가는 활성화되고 주변의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 네. 때문에 이 파급 효과가 커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신청사 유치에 좀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종 선정까지 남은 과제는 뭐가 있는지 두 분 의견 각각 듣겠습니다. 백 기자님부터. 네. 네. 일단 이 이슈를 가지고 몇 번 저희가 이 시간에도 다뤘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좀 대표적인 실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공론화위원회를 꾸려서 선정을 하겠다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이걸 하면서 앞서 쭉 소개해드렸듯이 너무 유치전이 과열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 과정에서 어떤 세금이 투입되는 경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 구군청이 현수막 한 장 붙이는 것만 해도 다 세금으로 들어가는 건데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 정확한 시민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시청사가 어디에 꾸려지는지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사실 제 주위에 물어봐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시청사는 사실 제 생각은 그런데 공무원들이 가장 일하기 편리하고 행정 업무를 보기에 좋은 곳을 선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건 진짜 좀 물 건너 간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공론화위원회에서 꾸려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은 잘 꾸려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과정 자체는. 문제는 이제 선정하는 과정이 이제 남아 있는 건데 물론 투명하게 선정을 해야 되겠고 일단 그 평가단을 구성하는 부분에서 뭔가 좀 문제가 또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매끄럽게 해야 되겠고 네. 그리고 총선이 이제 내년 4월에 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연내 선정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제 불안도 있었는데 앞서서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대구 쪽 의원들하고 그 권영진 대구시장하고 좀 신경전을 좀 벌이기도 했거든요. 네. 여기 이제 해당 지역구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과 유치가 안 됐을 때 네. 그러면 이제 총선에 당장 영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맞물려 있었는데 아무튼 정치적인 해법도 좀 약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네. 지적도 있거든요. 네. 앞으로 좀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투명하게 되도록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네. 청 기자님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저도 백 기자와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이게 신청사 건립을 두고 이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20, 30대 그리고 40대까지는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 시청을 방문하는 일이 예전만큼 잦지 않습니다. 서류 한 장 발급하거나 이런 것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각 네. 구군청에서 이미 위탁해서 사무를 보고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과연 신청사가 대구 시민에게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줄 것이냐. 지금은 공공 서비스라는 역할보다도 시청이 주는 이미지가 시민이 함께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이 위치 선정, 대구 통합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거든요. 네. 이걸 공론화위원회라는 대로 권영진 대구시장이 넘겨버리면서 오히려 정치적인 과열 현상을 좀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네 군데 가운데 한 곳이 정해진다면
시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점에 좀 더 시간을 투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